안녕하십니까. 참전학당의 도경 김문식입니다. 상생상극은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됐을 때는 토국수, 목국토, 수생목으로 자기 개발을 하게 되죠. 수라고 하는 지식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국수로 환경이 조성되고요. 목국토로 자기 개발 과정을 거쳐서 수생목으로 자기 개발이 되는 거예요. 능력 개발 효과가 수생목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토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환경을 의미해요. 환경을 의미하니까 이 토라는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국수라고 하는 과정, 목국토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수생목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토국수라고 하는 환경을 이용해서 목국토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수생목이라고 하는 개발 과정이 끝나는데, 여기에서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토국수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관리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토국수가 아니고 화생토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화생토, 화극금, 토생금,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개발하는 거예요. 사물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물건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야 만족도가 혹은 호만도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개발하느냐, 토국수, 목국토, 수생목, 물건을 개발하느냐, 화생토, 화극금, 토생금,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춘하, 추동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명리학의 기초라고 하는데, 이 기초 속에 이 상생상극이 들어있고, 이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행을 할 때는 주로 수화와 목금을 나눌 때 수화, 토를 뚜렷하게 나눈다, 혹은 금목을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수화, 토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심리, 어떤 마인드 때문에 수화, 토로 나누는 거예요. 가령 정간에 수화만 있는 사람은 시작을 뭔가 하게 되겠죠. 1번 수화만 있는 사람, 2번 금목만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때, 정간에 수화만 있는 사람은 계획하고 생각하던 것을 언젠가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시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화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수화가 정간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분명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시작이면 수가 끝이 되는 거고, 수가 시작이면 화가 끝이 되는 거예요. 가령 개수로 시작하면 병화로 끝이 나고, 정화로 시작하면 임수가 끝인데, 물리학에는 어긋나겠지만 인생에서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주천간에 금목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분명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사주의 천간에 금목만 있는 사람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대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화토로 생긴 사람인지 금목으로 생긴 사람인지를 알아야 여기에 대한, 즉 삶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천간에 금목만 있으면 삶의 과정만 겪다가 가게 될 것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인 것이고요. 대개 금목만 있는 사람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결론을 짓지 못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천간에 수화만 있으면 또 역시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끝내기, 과정과 끝내기가 같이 섞여 있어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러려면은 수화와 목금이 천간에 같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만이 과정과 끝내기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목으로, 수와 목으로 사주가 형성이 된 사람은 대개 수생목,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금으로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그리고 목화로 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중도와 중간 과정, 그리고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수로 생긴 사람도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과정과 끝내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화극금, 목생화, 이거는 이제 중도예요. 중도. 그러니까 중도와 끝맺음, 요거는 이제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수화와 금목이 섞여 있어야 과정과 끝내기를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인데, 만약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스타일이고, 말하는 것이 어떤 스타일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상대를 대하고, 내가 일을 추진할 때도 나를 알고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만약에 목금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결과보다는 과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사주에 수화가 아예 없다 그러면 결론을 내지 말고 사시면 돼요. 모든 인생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화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결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수화와 목금이 섞여 있어야 운명학적 스타일이 되는 것이다. 즉 수화만 있으면 과정은 몰라도 결말은 알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라. 자기가 어떤 형태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수화와 목금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의 의식 구조에 따라서 누구나 살아가는 것이지, 즉 자기가 배운 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진 의식 구조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은 이제 오행의 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희기. 이 희기라고 하는 것은 어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화. 오행의 희기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둘이 서로 잘 어울리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오행의 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체와 용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행의 용신 잡는 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말들이 다 의미는 똑같은데 정식 명칭은 오행마다 희가 있고 기가 있다. 희가 있고 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희기를 조화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가령 수, 목, 화, 토, 미 이렇게 있으면 개, 을, 정, 기, 신, 이건 음간이 되겠죠. 그리고 임, 가, 령, 무, 경, 이건 이제 양간이 되는데, 아니면 선생님 양간을 위로 써야지 왜 음간을 위에다 쓰셨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되게 음간을 먼저 쓰는 이유는 음간의 특성 자체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심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음간부터 보호를 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음간을 먼저 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글자들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자, 개가 있어요. 여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습으로 보이느냐, 습한 기운으로 보이느냐, 물로 보이느냐, 혹은 얼음으로 보이느냐, 무엇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공리에 대한, 명리에 대한 실력이에요. 그럼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물이었을 때, 물은 당연히 흘러야 되겠죠? 흘러야 되니까 경금이 필요해요. 수라고 하는 체로 본다면 그 체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면 수가 흘러서 목을 키우기를 권장하느냐, 내가 체로서 유지되기를 권장하느냐, 이 문제예요. 수가 흘러서 목을 키우는 것은 자식에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나는 내 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의미냐,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냐가 이제 목을 키우느냐, 수를 유지하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금생수, 경금으로 개수를 금생수 해주는 것은 유지를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한량사주라고 하죠. 금생수가 된 개수는 흐른다고 해서 역사에 남길 지혜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둘 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역사에 남길 지혜이냐, 그냥 멈춰서 한량이 되느냐의 문제죠. 수가 경금으로 생을 받으면 체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체를 유지해서 내가 한량처럼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 내가 역사에 남길 만한 지식과 지혜를 만드는 사람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역사에 남길 지혜냐, 그냥 멈추어서 한량을 할 것이냐. 세상에 가장
본받을 지혜가 무엇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무언가 내가 해서 세상에 역사를 남기고 영웅소리를 한번 듣는 것이 지혜인가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영웅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을 보고 감탄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죠. 열심히 산 사람한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것은 개인적인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개수는 흘러야 되니까 경금이 있어야 된다. 즉 체를 유지한다라고 하죠. 두 번째는 개수는 뜻을 이루어야 되니 감목이 있어야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남도 개발시켜야 되니까 감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희예요. 개수에게 감목은 희에 들어간다.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 얼면 안 되죠. 얼면 안 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야 돼요. 개수는 먼저 경금으로 체를 유지하고요, 감목으로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개발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날씨가 추우면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녹여야죠. 그러니까 병화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체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남을 개발했으면 내가 개발이 되었으면 남도 개발해줘야죠. 내가 남에게 쓰여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병화를 쓸까? 아니면 을목이 나오도록 돕기 위해서 병화를 쓸까가 여기서 또 결정해야 될 문제죠. 추워서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내가 개발이 되었으니까 남에게 나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병화가 필요해요. 이것을 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워서 병화를 쓸까, 을목이 나오도록 돕기 위해서 병화를 쓸까, 이 결정을 하는 것을 조화 맞추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유용지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개수는 자축월령의 당령이죠. 자축월령은 당연히 경금을 써야죠. 경금을 써야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묘월령은 간목이 당령이에요. 그러면 개수는 간목에게 필요한, 즉 남에게 필요한 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경금으로 그대로 머물래, 간목으로 세상에 내 능력을 내놓을래, 둘 다 병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병화는 이때 희기 중에서 희기가 아니라 이 병화는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나오거나 감정이 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부정적 감정이 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역할을 병화가 한다. 그래서 수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했다, 긍정적인 마음을 먹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즉 말해서 조화를 맞추기 위한 거죠. 그래서 조절이 필요하다, 중화를 맞추는 거다. 그럼 이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경금과 병화를 만나게 되면은 기토로 조절을 해야 된다.
경금이 춥잖아요. 경금이 추운데 경금은 희예요. 희인데 추우니까 또 기예요. 내가 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희인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희도 되고 기도 되는 거예요. 계수에는 경금이 섞여야 희가 되고 또 기가 된다. 그러니까 병화와 기토가 조화를 맞추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계수가 경금이 있으면, 계수에게 경금이 있으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그 마땅하다라는 것은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금이 없으면 마땅하지 않는 것이죠. 간목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병화와 기토가 있으면 병화는 잘했다, 기토는 잘 맞추었다. 토는 뭐죠? 맞추는 거죠. 조화를 맞추는데 병화로 맞추느냐 기토로 맞추느냐, 이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죠.